내년에 아마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하면은 내년 상반기에 그러면 수요 압력이 많이 둔화된다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수요 측면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요. 이 의미 다시 한번 새겨보고 그리고 앞으로 미국 통화 정책,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왔죠. 헤드라인은 전월비 0.0%, 전년 동월비 3.2%입니다. 시장 콘센서스가 3.3%였는데요. 시장 콘센서스보다 좀 낮게 나오고 그 다음에 9월 3.7%보다 낮게 나왔죠. 그리고 연율로 따지면은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가 0.5%로 굉장히 안정됐습니다. 여기다가 근원 물가 상승률도 시장 콘센서스보다는 좀 낮았어요. 시장이 한 4.1%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4.0으로 나왔죠. 그런 물가 상승률도 그림에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목표수는 2%보다 높기는 높은데요. 계속 증가세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소비자 물가 구성 요소를 보면요. 음식료 이게 한 14% 차지하고요. 가장 비중이 높은 게 하우징, 주택 관련 비용이에요. 이게 무려 44%나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 가지고 미국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헤드라인 작년보다 10월에가 3.2% 상승했는데요. 주로 이렇게 물가 상승이 낮아진 거는 중동사 때 하마스 이스라엘 침공 때문에 유가가 처음에는 많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해서 초기에는 좀 올랐죠. 그런데 오히려 이거 유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가가 안정된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10월에 전년 동월에 비해서 무려 4.5%나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근원물가 전년 동월비 4.0% 했죠. 그래서 8월 4.3, 9월 4.1%였습니다. 10월 4.0으로 속도는 느리지만은 낮아지고 있죠. 중고차가 작년에 많이 올랐었는데요. 올해 지금 계속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물가 상승이 아직도 이렇게 높은 거는 주로 서비스, 주택 임대료죠. 이게 아직도 7%. 물론 8%, 9% 근처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보다 낮아지지만은 아직도 7%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물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빨간색이 주거비 전년 동월비 물가 상승률인데요. 아직도 7%로 굉장히 높죠. 그러나 9% 근접했다가 상승률은 점차 둔화되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근원 소비자 물가도 서서히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공급 측면, 수요 측면에서 따져봐요. 공급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예상하기 힘듭니다.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그래도 조금 원래 생각해 본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안 가는데요.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확전될 수는 잘 모르죠. 그래서 유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 국제 유가, 특히 WTI가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2개월 정도 선행해요. 최근에 물가가 안정된 거는 유가 상승률이 낮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가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중국 경제 성장률도 올해보다 좀 낮아지니까 수요가 낮아지면서 특별한 사건만 없으면은 유가가 그렇게 오르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오르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물가 상승 둔화 요인이 많아요. 우선 미국 경제가 3분기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3분기에 연율로 4.9%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4분기에는 1%대로 성장률이 떨어지고요. 또는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감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소비가 감소하느냐?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소비를 많이 하죠. 저축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축률이 낮아졌고 그 다음에 임금은 올랐는데 물가보다 덜 오르다 보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금리가 오르니까 가계 이자 부담이 올라갔어요. 학자금 대출한 거 갚아야 되죠. 그래서 아마 4분기부터 소비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면서요.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GDP 갭이라고 빨간 선으로 그려놨는데요. 이 GDP 갭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GDP하고 잠재 GDP의 퍼센트 차이입니다. 최근에 약간 플러스였었어요. 그런데 4분기 1% 안팎 성장하면 여기에 접근하고요. 내년에 아마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하면은 내년 상반기에 그러면 수요 압력이 많이 둔화된다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수요 측면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통화 공급 보면은 샤워실의 바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샤워실에 샤워를 할 때 수도꼭지를 한쪽으로 틀면은 너무 따뜻한 물이 나오면은 반대쪽으로 틀면은 잘못 틀면 또 찬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통화 정책 보면은 최근 그런 모습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졌죠. 미 연준이 돈을 얼마나 많이 공급했습니까? 제가 피셔 방정식, MVNPT, 적정 통화 증가율은 장기적으로 유통속도가 일정하다면 명목 GDP 성장률 거의 같다는 거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게 미국 통화 공급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미국 연준이 통화 공급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지나치게 덜 공급했어요. 근데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요. 적정 통화 증가보다 통화 증가율, M2 증가율이 거의 25% 이상 높았습니다. 물론 통화를 이렇게 많이 공급하니까 경제는 회복되면 물가가 올랐죠. 물가가 오르니까 어떻습니까? 긴축을 하고 있어요. 긴축 정도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보면요. 미 연준이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 10%포인트 통화를 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적정 통화 공급을 많이 했느냐, 적게 공급했느냐, 이게 한 7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적정 통화 공급률이 급격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걸로 보면 앞으로 미국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시차 효과예요. 그래서 그 FOMC 끝나고 파월 연준 의장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금리를 올렸는데 이 시차가 얼마나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불확실하다. 이거는 참 불확실합니다. 이게 기간 분석에 따라 다르고 그때 상황에 또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가 2010년부터 최근 한 4년, 13년 통계 가지고 해보니까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년 2월부터 금리를 올렸으니까요. 그 효과가 소비 위축 효과가 계속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소비가 위축되면서 미국 경제 성장이 낮아지고 수요가 위축되니까 물가 상승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통화도 적정 통화보다 지금 올해 들어서 한 10%포인트나 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통화 정책하고 관련된 건데요. 시장에서도 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죠.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금리는 안 올릴 것이다. 이거는 시장 콘센서스입니다. 문제는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JP 모간 같은 데는 내년 1, 4분기 말에 인하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내년 말이나 가야지 인하할 수 있다. 이거는 미국 경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위 그 테일러 준칙에 의해 가지고 미국 적정금리를 추정해 보니까요. 주로 그 실제 GDP가 이제 잠재 GDP 접근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로 가면서 이 적정금리 수준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올 그 4분기만 해도 제가 추정하면 적정금리가 한 4.9%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5.5%니까 이미 미국 금리 수준이 적정금리 수준보다 높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JP모간처럼 빠르면 내년 1분기 후반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더 이상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데이터들이 물가 데이터가 나오면서 그 뒤로 미 10년 국채 수익률 떨어지고 달러 지수 하락하고 주가도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앞으로 그 주가가 급등할 것인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경기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내년 미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하면은 기업 수익이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가 떨어져 주가가 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미국의 실질 금리하고 S&P 500의 주가 지수예요. 여기서 실질 금리라는 것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금리가 소비자 물가보다 높아야지 우리가 저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실질 금리가 플러스야 정상인데요. 그런데 2020년 3월에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6.4%로 역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어요. 지극히 비정상적이었다는 거죠. 실질 금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오르거나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야 했었는데요.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제가 미국과 10년 국채 수익률 추정해 보니까요. 명목 GDP 성장률하고 같아요. 근데 명목 GDP, 잠재 GDP, 명목 GDP가 한 4%거든요. 적정 수준 국채 수익률 4%라는 겁니다. 금리는 여기서 오르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금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물가 상승이 이제 낮아지면서 실질 금리가 정상화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실질 금리하고 S&P 500하고 상관계수를 구해 보니까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71 정도 나옵니다. 실질 금리가 오를 때 주가는 하락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오히려 실질 금리가 올랐는데 주가가 오르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상화하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 볼 때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내리더라도 실질 금리 플러스고 그 다음에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어렵고 기업 수익도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미국 주식을 낙관적으로 보시는 조금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저는 금리보다는 경기, 기업 수익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4분기 미국 소비가 어떻게 되냐,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냐, 기업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금리보다도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